여러분, 아침에 씻고 거울을 보면서 남자분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정도면은 어디 가서 빠지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잘생겨 보이는데 내 눈엔 정말 괜찮은데 왜 여자들은 내 진가를 몰라줄까? 제가 솔직하게 뼈부터 때리겠습니다. 그 생각, 여러분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착각이에요.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야, 너 정도면은 괜찮지 해주는 말들, 그게 아물짝에도 쓸모없는 기만입니다. 나보다 잘생긴 놈을 띄워줄 이유도 없고 못생긴 놈한테 팩트를 꽂아서 분위기를 망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진짜로 미치도록 원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까? 반면에 까이고 의심을 당하고 오빠 우리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요 라는 소리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안경 낀 여드름 멸치 찐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에게 잘생겨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저는 지난 몇 년간 제 몸으로 직접 마루타가 되어서 입증한 외모 떡상의 핵심 노하우를 전부 쏟아낼 겁니다. 손톱을 자르고 잘 씻고 이것은 짐승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기는 뺐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남자는 무조건 코가 높아야지, 쌍꺼풀이 없는 눈매가 최고지,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성형수술에 돈 쓸 궁리하십니까? 눈, 코, 입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관이 무너져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남성 얼굴에 가장 기저에 깔린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턱선이에요. 아무리 콧대가 베일듯이 높아도 턱선이 둥글고 이중턱이 출렁거린다면은 여자가 볼 때 여러분은 그저 관리가 전혀 안 된 게으른 넙대대한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턱선이 무너지면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시그널이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눈, 코, 입이 특별하지 않아도 턱선 하나만 날렵하다면은 얼굴 전체에 압도적인 입체감과 남성미가 폭발하겠죠. 제 수강생 중에도 눈, 코, 입이 정말 예쁜데 여자한테 족족 까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관에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둔해 보였기 때문이죠. 살을 빼고 나서 턱선을 살려내니까 단 몇 달 만에 존잘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 턱선은 유지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먼저 살부터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턱에 지방을 껴넣고 잘생겨지길 바라십니까? 당장 불필요한 체지방부터 걷어내는 겁니다. 윤곽주사, 슈링크, 정 안되면은 지방 흡입이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턱의 절대 비율, 이것을 99%가량이 모르시더라고요. 무턱이면은 답이 없습니다. 턱끝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목과 턱의 경계가 없다면은 아무리 살을 빼도 이중턱이 생깁니다. 인중과 턱끝의 비율은 무조건 1:2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 필러를 맞든 성형을 하시든 간에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앞턱만 나와도 턱선 전체가 리프팅이 되면서 정면, 측면, 입체감이 미친듯이 살아납니다. 턱선을 살리고 체지방을 깎아내는 가장 완벽한 치트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인 단식입니다. 16시간을 굶게 되면은 턱선이 살아나고 얼굴 붓기가 빠지면서 이목구비가 뼈에 확 달라붙을 겁니다. 아침 굶는 게 죽을 만큼 힘들면은 방탄 커피를 드세요. 인슐린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방으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기적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하루를, 아니 여러분의 외모를 결정할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는 개소리가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루틴을 기계처럼 박아 넣으세요. 기상 직후에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공복에 유산균을 때려 박으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서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물이 들어가야지만 장이 깨어나고 몸이 돌아갑니다.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면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 박차고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딱 5분만 뛰세요. 여러분의 피부로 햇빛이 들어가야지만 생체 시계가 리셋이 되고 14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와서 꿀잠을 잘 수 있어요. 샤워의 마무리는 무조건 30초 참을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로 씻다가 마지막 30초 그 끔찍한 고통을 억지로 끼얹는 겁니다. 아침부터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여하고 이겨내는 그 감각이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마인드를 짐승처럼 단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최소 주 2회에서 4회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쇳덩이를 드세요. 시간이 없다, 의지가 없다는 핑계를 절대 대지 마세요. 정 안되면은 상체 패션 근육이라도 만드세요. 고준형 웨이트를 치면은 남성 호르몬이 폭발을 하고 체지방이 깎이면서 얼굴선 자체가 날카로운 수컷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준형 웨이트를 수행하실 때 크리아틴은 정말 필수입니다. 매일 3g을 때려 박으세요.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달라지는 유일하게 입증된 합법적인 치트키입니다. 단 커피를 마시면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밀가루나 흰쌀, 튀김과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적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단백질을 항상 여러분 몸무게에 곱하기 1.2g을 쑤셔 넣으세요. 그리고 콜라, 사이다, 단커피 이러한 액상 과당은 여러분 몸에 독극물에 불과합니다. 정 달달한 게 땡기시면은 제로 음료수를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끊어도 뱃살 튜브를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태함을 숫자로 직면해야 관리가 시작이 돼요. 마지막으로 수면, 잠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주무시는 겁니다. 이것은 뇌피셜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잠을 자지 못하면 얼굴이 썩습니다. 근성장도 안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피지샘을 자극을 하고 여드름 폭탄이 터집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쓸데없는 짓을 그만하시고 불 끄고 주무세요. 커피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 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의 얼굴에서 턱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눈썹이에요. 눈썹 하나만 다듬어도 T존이 확 살아나서 인상이 뚜렷해집니다. 혼자 칼을 대다가 파먹지 마시고 당장 눈썹 문신샵에 가서 디자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눈썹이 지나더라도 내 얼굴형에 맞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번 틀을 잡아두면은 3일에 한 번씩 그 선 밖으로 삐져나온 털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코털은 말할 가치도 없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잘생긴 외모여도 코털 하나가 삐져나오는 순간 바로
정내미가 털립니다. 며칠 전에 무조건 콜터 가위로 싹둑 잘라내세요. 머리는 3주에 한 번씩 무조건 미용실을 가시는 겁니다. 돈이 아깝다고 한 2달 버티면서 더벅머리로 다니고 있는 남자를 보면은 정말 짐승 같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준비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유행하는 펌을 따라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내 얼굴에 맞는 인생 머리를 컨설팅부터 받으십시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찐따 같은 말을 제발 그만하세요. 사진을 보여주고 정확히 요구하는 겁니다. 내 돈 내고 나서 내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왜 미용사의 눈치를 보십니까? 집에 와서는 왁스, 스프레이, 드라이기로 내 머리를 세팅하는 것을 유튜브로 겁나 찾아보시는 겁니다. 미용실을 다녀온 날만 머리가 예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밤에 머리를 감을 때는 트리트먼트 바르고 3분 정도를 방치해서 머릿결 관리도 하시는 겁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어가지고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당장 발색 립밤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수시로 바르는 겁니다. 그게 귀찮으면은 남자 입술 반영구 문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혈색만 돌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은 인상 자체가 180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아직도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게이도 아니고 이런 소리 하십니까? 잘생긴 남자들은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얇게 깔고 피부에 잡티를 가린 다음에 쉐딩을 넣고 나서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를 다 꼬시고 다닙니다. 특히 애교살을 그리고 안 그리고는 눈 크기 차이가 1.5배가량 납니다. 애교살이 있으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인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패션과 스타일의 핵심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남자 액세서리, 시계 빼고 목걸이, 팔찌, 반지 싹 다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쇠사슬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은 센 척하는 양아치 같고 지능이 낮아 보일 뿐입니다. 시계도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명품을 사지 마세요. 열등감만 보일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애플워치를 사는 게 가장 지적이고 세련돼 보일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상의는 무조건 내 체형보다 한 치수를 크게 입으세요. 몸 좀 키웠다고 쫄티나 머플핏을 무리하게 입고 다니면은 어깨는 넓어 보일지 몰라도 한국인 특유의 큰 대가리가 부각이 되어서 전체 비율이 똥망이 됩니다. 오버핏으로 입어야 했지만 머리가 작아 보이고 체형의 단점이 커버가 될 겁니다. 코디할 때 색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대 3가지 색을 넘기지 마세요. 4가지가 넘어가는 순간 광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발들 안에 무조건 깔창을 끼세요. 1, 2cm라도 무조건 끼는 겁니다. 키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율을 사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리가 살짝 길어지는 순간 옷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도 속이 썩어있으면 악취가 납니다. 당장 방 청소를 하시고 환기를 하세요. 호레비 냄새, 쩐내가 여러분의 피부와 옷에 스며드는 순간 그 어떤 향수를 뿌릴지라도 역겨운 냄새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양제도 챙겨 드세요. 점심에는 멀티비타민과 오메가3, 저녁에는 간 수치를 낮춰주는 밀크시슬, 숙면을 취하기 전에는 칼슘, 마그네슘. 여러분의 몸속이 건강해야지만 겉으로 귀티가 흐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 굽은 등으로 다니면은 아무리 잘생겨도 한없이 찌질해 보이고 찐따처럼 보입니다. 혀의 위치도 이 천장에 붙이는 뮤잉을 습관화하세요. 턱살이 당겨져 올라가면서 턱선이 선명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90% 이상의 사람들이 와,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다짐만 하고 30분 뒤에 배달 어플을 켜서 치킨 시켜 먹고 유튜브나 보면서 누워있을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명하고 고민하고 나중에 해야지 미루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자기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도끼 품은 놈들은 벌써 헬스장 바벨을 들고 피부과를 예약하고 턱걸이를 당기고 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얼굴이 생겼어.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야. 그딴 루저 같은 변명을 대면서 5년 뒤, 10년 뒤에도 볼록한 여러분의 뱃살을 만지면서 찌질하게 늙어가실 겁니까?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극악무도한 나태함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썩어빠진 게으름이 여러분의 얼굴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피부 안 좋은 남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탈모, 피부 이 2가지는 정말 포기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유튜브에 여러 잘못된 피부 관련 정보들이 몇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에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고민 끝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지성, 건성, 복합성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A라는 사람에게는 맞을 수는 있어도 B라는 사람에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피부라는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무조건 물 세안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무조건 물 세안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건 건성인 타입이 하면은 좋은 겁니다. 지성인 타입, 즉 얼굴에 기름 많은 타입은 물 세안보다는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성은 무조건 기름이 나왔을 때 잘 씻어내줘야 돼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가면 안 되므로 물 세안을 해도 좋고 아침에 그래도 나는 폼클렌징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저자극이 되는 폼클렌징을 쓰는 게 좋아요. 명심하세요. 지성은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고 건성은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튜브에 나와있는 무조건 물 세안을 하세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두 번째, 씻고 나왔으면은 순서대로 3개를 바르시는 겁니다. 나이아신 마이드 앰플을 바르세요. 비타민을 바르세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부에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성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건성인 타입은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앰플을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건성인 타입은 노화도 빨리 오고 홍조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잡아주는데 세라마이드 성분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성인 타입은 나이아신 마이드 앰플을 써도 좋은데 절대적으로 나이아신 마이드 성분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피부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세라마이드 등 나이아신 마이드 등 처음부터 높은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자극이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홍조를 일으키거나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성분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무조건 성분이 낮은 앰플, 세럼부터 시작해서 그 성분이 적응이 되면은 차차 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유튜브에 나와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정말 틀린 겁니다. 앰플, 세럼 발랐으면은 그 위에는 무조건 크림을 발라야겠죠. 건성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성은 피부가 잘 메마릅니다. 지성은 기름기를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건성은 수분이 메마르는 시간을 최대한 없애줘야 합니다. 저는 극건성이라 하루에 수분크림만 많이 바르면 10번을 바르는데 톡 당김의 느낌이 드는 순간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노화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크림을 자주 발라주고 판테놀이란 제품이 건성인 분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왜냐면 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주는데 건성인 사람이 피부 장벽이 남들보다 얇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오고 홍조도 지성보다 심한 겁니다. 그것을 예방해주는 게 판테놀이라는 제품,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선크림이에요. 내가 피부과에 다닐 여력이 안 된다? 아니, 피부과에 다녀도 더 열심히 발라야 하는 게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집에서도 발라야 합니다. 집에서 컴퓨터하고 핸드폰 만지고 그리고 집에 빛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모두 내 피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이 필수예요. 선크림은 그냥 바르세요. 여건이 된다면은 3시간씩마다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 뒤, 목까지 바르는 게 좋고 많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손 닿는 순간 선크림 지워지거든요. 우리 얼굴에 손을 많이 갖다 대는데 이것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손으로 여기저기 만지는데 그 더러운 세균들이 내 얼굴에 닿게 된다면은 이 역시 트러블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정보, 우리 보통 베갯잎을 잘 안 빨잖아요. 베갯잎도 하루에 한 번씩 세탁을 해주는 게 좋고 나는 이게 힘들어 한다면은 그 위에 깨끗한 수건을 올려두고 자는 것도 피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선크림에 있어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무기자차는 얼굴 위에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것이고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 날리는 겁니다.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살짝 하얗게 뜰 수 있는데 자극이 적어서 예민한 피부에 닿고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고 하얗게 뜨지 않는 대신 눈시림이나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녁에는 지성이든 건성이든 세안이 중요합니다. 세안할 때 남자들은 귀찮아서 그냥 거품 살짝 내고 세안하는데 거품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이소에서 거품기를 사서 거품을 제대로 만들고 세안을 1분 정도 하는데 여기서 또 잘못된 정보가 5일은 가볍게 이틀은 딥클렌징으로 하라고 하는데 건성이 딥클렌징 쓰면은 피부 자극이 더 일어나서 홍조가 깊어지고 더 수분감을 빨리 빼앗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게 지성이라면 딥클렌징을 써도 좋지만 건성은 이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했을 때 이것도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메이크업에 이중 세안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성은 무조건 기름을 피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에 오일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쓰는 게 좋고 건성인 사람은 클렌징 오일을 써도 좋아요. 유튜브에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니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유튜브에는 비타민 B가 좋다, 비타민 C가 좋다 하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많은 사람이 비타민 제품을 쓰게 되면은 피부가 더 트러블 범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나한테 맞는 성분이 중요한 겁니다. 남들 다 좋다고 해서 나도 써야지 하는 순간 피부가 안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우선 건성은 건조함을 잡아주는 게 필수, 지성은 기름기를 잡아주는 게 필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식사하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얼굴에 손을 많이 갖다 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쓰는 화장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섭취하는 영양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는 내가 지금 이 성분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성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피부는 계절마다 변화를 하고 그 계절마다 맞는 성분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나한테 맞는 머리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도 보고 잘생긴 연예인 따라도 해보고 펌도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다운펌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머리 찾았습니까? 저도 저한테 맞는 머리 찾으려고 미용실 수십 군데 다녀보고 머리 길러도 보고 짧게도 해보고 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일 뿐이다. 그리고 유튜브에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서 이런 머리를 해봐라 하는데 그건 잘생긴 남자들한테나 어울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와서 이런 머리가 요즘 좋다 하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들한테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닐 겁니다. 머리는 내 얼굴형, 내 모발형, 직모인지 곱슬인지에 따라서 다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얼굴형에는 어떤 머리가 어울리는지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 얼굴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 얼굴이 동그란 편인지 세로로 긴 편인지 턱이 각진 편인지 턱 끝이 뾰족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머리는 얼굴형에 따라서 해야 하는 머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 얼굴형이 어떤지 파악했다면 이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둥근 얼굴은 세로로 길어 보이게 해야 합니다. 둥근 얼굴은 볼살이 좀 있고 가로 세로 비율이 비슷해서 어려 보이고 인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머리를 잘못하면 얼굴이 실제보다 커 보이고 사진을 찍으면 유독 부어 보일 겁니다. 특히 앞머리를 무겁게 내리면 얼굴이 진짜 동그란 공처럼 됩니다. 둥근 얼굴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가로를 줄이고 세로를 살린다. 우선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 남자 연예인 중에 둥근 얼굴을 가진 연예인부터 알아볼게요. 일전에 제가 말했지만 연예인은 사실 뭐래도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자고요. 제일 대표적인 연예인은 조정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하는 머리는 드롭 컷이에요. 그렇기에 추천은 가운데 앞머리를 살짝 열어주고 양옆은 툭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앞머리를 무조건 내리는 것보다 가운데를 열어주면은 이마가 세로로 보이면서 얼굴이 길어 보일 겁니다. 아니면은 가일 컷도 좋아요. 한쪽을 넘기고 반대쪽은 내리는 비대칭 스타일인데 일부러 짝을 안 맞추면은 시선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피할 것은 앞머리를 무겁게 내려서 이마 다 가리는 댄디 컷입니다. 이것은 얼굴을 더 짧고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둥근 얼굴은 옆머리 다운펌 효과를 제일 크게 봅니다. 윗머리는 볼륨 살리고 옆머리는 슬림하게 눌러주면은 세로로 길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긴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연예인으로 이재호, 김우빈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긴 얼굴형 같은 경우 이마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스타일도 어울립니다. 내 이목구비가 확실하다면은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을 추천드릴게요. 슬립백이라고 하죠. 슬립백 스타일의 특징은 남성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보일 수 있고 이마가 시원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며 깔끔하면서 시크한 느낌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이목구비가 주장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댄디컷에서 시스루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긴 얼굴형 같은 경우 앞머리가 무거운 스타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앞머리의 수춘 어느 정도 친 시스루 스타일로 댄디컷을 하게 되면은 내 이목구비도 보완하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연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각진 얼굴은 곡선으로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턱선이 선명하고 광대가 살아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있는 얼굴형이죠. 근데 잘못하면은 무섭다, 차가워 보인다 소리를 들어요. 얼굴에 이미 직선이 많으니까 머리로 곡선을 넣어주면은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도 옆머리 하얗게 밀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관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역삼각형 얼굴은 아래를 채우게 하세요. 이마 쪽은 넓고 턱은 가림한 얼굴형입니다. 이마와 광대가 비교적 넓고 턱선이 슬림해서 인상이 샤프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선이 날카롭거나 세 보인다는 콤플렉스가 자주 언급되기도 하죠. 가르마 스타일로 이마를 보여줌으로써 하안부에 쏠리는 시선을 위쪽으로 분산시켜서 각진 얼굴을 보완할 수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역삼각형 얼굴은 현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솔직히 넘사입니다. 머리도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자고요. 그리고 땅콩형 얼굴, 관자놀이를 채우게 하셔야 합니다. 광대는 도드라치고 후관부는 길어 보이면서 볼이 패여 보이는 윤곽 타입을 땅콩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땅콩형의 특징인 얼굴 길이를 축소되어 보이게, 굴곡진 얼굴형을 도드라지지 않게, 광대로 시선이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옆볼륨을 살린 커트입니다. 광대의 옆라인이 도드라지지 않게 광대보다 볼륨감 있게 커트를 살려 합니다. 두 번째는 옆가르마 스타일입니다. 대칭 구조를 깨주기 때문에 중앙부가 길어 보이는 것을 방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란형 얼굴, 아무거나 다 됩니다. 솔직히 계란형은 뭐래도 잘 어울립니다. 크롭컷이든 슬립백이든 웬만한 건 다 소화하니까요. 하고 싶은 머리를 마음껏 하세요. 가장 부러운 케이스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은 미용실에서 실패 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굴형 얘기 말고 알아두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것들을 몇 개 더 풀고자 합니다. 다음 펌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음 펌은 가로폭을 줄이는 작업이에요. 둥근 얼굴엔 최고지만 긴 얼굴이 하면은 더 길어 보일 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얼굴형에 필요한 부분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나루 밀지 마세요. 구레나루 밀게 되면은 얼굴이 더 커 보일 겁니다. 반대로 기장을 조금 남겨주면은 머리카락이 음영을 만들어서 턱선이 뚜렷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M자 이마는 무조건 덮지 마세요. 미용실에서 가운데는 가볍게, M자 부분은 무겁게 잘라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드라이할 때 앞쪽으로 모으듯이 말리면은 발라짐이 훨씬 덜해질 겁니다.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은 짧게 잘라주세요 하지 말고 상고 라인을 좀 높게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뒤통수가 동그랗게 살아나서 옆모습이 확 달라질 겁니다. 주문할 때는 사진만 보여주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진만 내밀어 주면은 미용사도 그 사진 스타일대로만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얼굴이 긴 편이라서 옆볼륨을 살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 얼굴형 특징이랑 원하는 방향을 같이 말해주면은 미용사가 내 얼굴에 맞게 조정을 해줄 겁니다.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미용사는 내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보를 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정리하자면은 유행하는 머리를 쫓아가지 말고 내 얼굴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머리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얼굴이 길면은 옆으로 퍼뜨리고 각지면은 곡선을 넣어주고 둥글면은 세로로 늘려주고 이 원리를 아시면은 미용실 가서 헤매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것저것 직접 해보면서 내 머리를 찾는 거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으면은 오늘 얘기가 방향성은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얼굴형에 맞게 어떤 머리를 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력있는 남자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 나서 가입 이후에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여성과 대화하면서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50가지 미친 질문 리스트와 60만원 상당의 인터넷 강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릴게요.